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과정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사시대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구석기, 신석기에 대해서 복습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 할 거 들어갈게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물론 공부를 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복습을 하면서 글씨를 가려놓은 부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선사시대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이고요. 도구는 무엇을 사용했다 그랬죠? 세 글자 시작. 네,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선생님 나 이때 안 봤어요 하는 친구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1 영상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도구는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옷은 뭐를 입었다고 했죠? 네. 이때는 거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그대로 얻었죠. 그러니까 네, 나뭇잎 또는 짐승의 가죽. 맞습니다. 나뭇잎 또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고요. 뭘 먹었나요? 동물을 사냥하고 나무 열매나 풀뿌리 등을 채집했어요. 사냥과 채집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구석기 시대부터 무엇을 사용했다? 네,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었어요. 그리고 불은 동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죠. 자, 집은요, 우리가 집을 새로 짓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먹을 것을 찾아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네, 동굴이나 바위 아래에서 무리지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거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옮겨 다녔으니까 좋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요. 자, 신석기 시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무엇을 사용했다? 그렇죠. 예쁘게 갈아서 만든 돌이라고 했어요. 간석기. 그렇죠. 자, 신석기 시대는 뭐 입었습니까? 식물에서 뽑은 실로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동그란 거 생각나요, 여러분? 그게 뭐였죠? 네, 가락바퀴입니다. 조개 껍데기 동물의 뼈로 막 우리 몸을 꾸미는 것도 만들었어요. 장신구라고 했죠. 밭에서 조, 수수 등의 곡식을 심었어요. 드디어 신석기 때 무엇을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하고 나면 그 수확한 곡식을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요리도 해야 되죠. 어떤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뭔지 기억나나요? 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갈판과 갈돌을 사용해서 껍질을 벗겼어요. 그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요렇게 생긴 집 생각나죠? 두 글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움집. 움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언제? 시기는요. 구석기는 70만 년 전, 신석기는 8천년 전, 도구,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어디 살았어요? 구석기, 동굴이나 바위 그늘 아래 또는 막집, 집이 아니에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신석기는 움집.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신석기 때는 정착 생활했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나요? 네, 사냥이나 채집,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 낚시,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도 많이 했겠죠? 자, 유적지. 충청북도 제천 전말동굴이 있고요. 청원 두루봉 동굴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암사동 유적지, 동삼동 폐총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동굴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다 동굴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외우기 어려우면 어떤 동굴 하면 구석기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으니까 암사동 유적지, 그리고 조개로 장신구도 하고 조개 많이 잡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폐총, 조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동삼동 폐총은 신석기 시대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요. 네, 돌을 사용한 석기 시대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지배자가 없는 평등한 시대였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복습했고요. 오늘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의 문화와 생활, 고조선 이후의 나라들 있는데 오늘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고조선 문화 생활과 고조선 이후의 나라들 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일까? 70만 년 전이 구석기, 그죠? 8,000년 전이 신석기. 그럼 네, 청동기 시대는 2000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석기에서 신석기가 올 때까지는 돌을 깨뜨려서 쓰다가 갈아서 쓰기 시작하는데 약 69만 2천 년이 걸렸어요. 그쵸? 그런데 청동기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만들기 어려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도구를 쓰는데 6,000년밖에 안 걸렸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뭔가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훨씬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는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죠? 자, 청동기 기원전 2000년 기억하시고요. 자, 청동기 시대는 구리를 불에 녹여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서 청동기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죠? 구리라는 게 약간 붉은 빛을 띠는 금속이잖아요. 얘가 불에 녹으려면 1000도, 2000도 막 이렇게 높은 열을 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석이나 아연 등등 다른 것들도 섞어서 녹여야 돼요. 그리고 그 쇳물이죠. 말하자면 펄펄 끓는 그 쇳물을 어떤 틀에 부어서 그걸 다시 식히면 그 틀을 떼내면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돌을 그냥 예쁘게 갈아 쓰던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청동기를 만들게 됐대요. 그것도 고작 2000년 만에. 대단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청동기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배 계급의 무기, 그리고 장신구, 꾸미는 거 등으로만 쓰였대요. 지배계급? 우리 신석기,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의 공통점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는 지배계급의 무기나 장신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결국 뭐예요?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지배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 계급이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생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만들기 어려운 이 청동기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배 계급들의 무기, 장신구 등으로만 쓰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구를 만들 때도 청동기를 사용했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청동기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았어 했어요. 어딜까요? 네,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집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는 그게 더 커져서 한 마을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요걸로 곡식을 수확했다고 해요. 곡식을 수확했다. 이거 이름이 반달 모양 돌칼입니다. 돌로 만든 칼이라는 뜻이고 그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반달 알죠, 여러분? 그 하늘에 떠 있는 달 반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반달이라는 거죠. 반달 모양 돌칼.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에는 돌을 썼어요. 물론 신석기 때보다 더 잘 다듬어진 돌을 썼겠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릇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는 바로 딱 서 있네요. 신석기 시대 그릇은 바닥이 뾰족하고 빗살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빗살 무늬 토기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 그릇은 뭐라고 부르는지. 네,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라는 것은 무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늬 없는 토기라고도 말합니다. 민무늬 토기, 무늬 없는 토기 다 같은 뜻이에요. 청동기 시대 생활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마을을 이루며 살았고, 반달 모양 돌칼로 곡식을 수확했고,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벼농사를 시작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부터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조, 수수 등을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밭농사를 했어요. 밭농사.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그런 농사는 그때까지는 힘들었고 신석기 시대에 지나서 청동기 시대가 된 후에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벼농사는 논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논은 항상 물 관리를 잘 해야 하죠. 그래서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 훨씬 더 발전한 농업입니다. 자, 쌀을 농사 짓기 시작했대요.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했고요. 여러 가족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서로서로 침입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반달 모양 돌칼로 곡식을 수확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반달 모양 돌칼의 구멍, 여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식물의 줄기로 구멍을 이렇게 줄로 잇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줄이 잘 보이나요? 그러면 요 줄 사이에 손을 이렇게 쏙 집어 넣어서 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반달 모양 돌칼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곡식을 수확한다는 게 이제 알겠죠? 이걸로 어떻게 곡식을 수확하지? 정말 칼처럼 이렇게 똑똑 따는 거예요. 근데 저 구멍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쥐고 있으면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식물의 줄기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리를 하고 반달 돌칼을 꼭 잡고 이렇게 딴 거예요. 똑똑해요. 그쵸? 자, 벼농사를 시작한 청동기 시대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벼농사, 청동기, 농사, 신석기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했고, 네, 청동기는 만들기 어렵고 귀해서 농사 짓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나무와 돌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반달 돌칼 또는 반달 모양 돌칼 다 똑같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바닥이 평평한 토기를 사용했대요. 이 빗살무늬 토기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무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어떤 토기? 네, 민무늬 토기 또는 무늬 없는 토기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무늬가 그려지지 않았고요.
바닥이 평평해서 바닥에 놓기가 편해져요. 신석기 시대 때는 강가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땅에 콕 박아 놓고 썼는데 요즘 이 청동기 시대가 되고 나면은 강가에 살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네,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진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죠. 네, 손잡이가 있는 요런 식의 토기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요런 토기를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미송리라는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것도 손잡이가 있는 것도 다 청동기 시대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 북부 지방에서 사용된 손잡이가 있는 민무늬 토기. 요거는 전 세계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미송리식 토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석기 시대까지는 계급이 없었는데 계급이 있는 지배 계급들만 청동기를 사용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계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그림이 계급이 있는 지배 계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니까 뭔가 요란해요. 그죠? 동물 모양의 그 동물의 뿔도 머리에 썼고, 그리고 여기 번쩍번쩍하는 청동 거울, 그리고 이런 거 방울, 소리 나는 방울, 그리고 막 뭐가 많아요. 장신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그쵸? 지배자들이 사용하던 물건, 보통 사람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청동기로 만든 이 물건들 뭔지 한번 볼게요. 청동 방울, 청동 거울, 청동검입니다. 청동 방울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청동 거울은 정말 그 햇빛이 번쩍번쩍 비치겠죠. 청동 거울.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청동검도 지배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는데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도 나고, 그리고 목에 이렇게 큰 청동 거울을 하고 있잖아요. 청동 거울을 걸고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 빛이 반사돼서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칼을 차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장신구, 청동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하고 있으면 와 하고 이 멋있다, 대단하다 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큰 돌로, 네, 큰 돌로 받치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런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네,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돌을 괴다라는 뜻으로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청동기 시대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다. 그 옛날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고인돌도 기억을 하시고요. 청동방울, 청동거울, 그리고 청동검 중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많이 발견이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배계급이 사용했고 지배계급과 관계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 농사 지은 거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았어?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농경 무늬의 청동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데요. 지금 이 청동기로 만들어진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말의 안장이다 아니면 그냥 장식품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요 부분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를 확대해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네, 한번
볼까요? 여기 사람이고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네, 밭 가는 사람이 그려진 농경, 농사 짓는 모양이 있는 청동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유적이죠. 청동기 시대 사람이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거를 이렇게 새겼어요. 그림으로. 대전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계급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농사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도 남는 곡식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다 나눠서 먹고 나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 같이 배고프고 다 같이 사냥해서 잡아서 오면은 또 다 같이 나눠 먹고 했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농사 기술이 발달하니까 다 먹고도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적게 가진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 없는 사람들에게 나 이거 좀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이 시키는 사람과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계급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은 쓰고도 남는 게 생기고 그 남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부족한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계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자, 청동기 시대 괴어 있는 돌이라는 뜻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무덤이다. 요거 아까 세 글자 기억합니까, 여러분? 네, 사람 뼈, 토기, 석기 등 청동기 유물이 많이 발견돼요. 이 고인돌 밑에 땅에서. 그리고 강화, 고창, 화순 이런 곳에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고인돌이.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한국이 있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마을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 뭐라고요? 네, 고인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적 보면은요.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 자, 이 마을 전체에 여러분, 마을 전체에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동굴에 살았으니까 동굴이에요. 그쵸?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했지만 그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암사동, 동삼동 이렇게 작은 동네예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부여군, 송국리 이렇게 큰 마을 전체가 다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자,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에 이렇게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둥근 모양의 집터도 있고 네모 모양 집터도 있어요. 집터 안에 반달, 돌칼, 돌검, 돌도끼 등의 석기도 나왔고 민무늬 토기 그리고 쌀이 함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고 반달 돌칼도 사용했고 벼농사를 지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걸쳐서 유적지가 있는데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 바위 절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돌이니까 새겼겠죠. 그쵸? 이렇게 잘 보입니까?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고래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을 그림으로 새겨 넣은 건데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고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그림이 여러 개니까 다 같이 있다고 해요.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울산광역시 대곡리 반구대의 바위 그림이에요. 그리고 엎드린 거북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반구대라고 부릅니다.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고기잡이와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사슴이나 곰 등이 있고요. 그리고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래, 거북이, 물고기 등. 네, 보입니까? 여기 사슴이 있네요. 사슴. 그 고래도 있고요. 물고기 등도 있죠. 보이죠? 네, 이거 잘 잡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런 마음을 그 콩콩콩콩콩 찌우면서 바위에 그림을 새긴 거니까 좀 귀엽죠. 그죠? 네. 잘 잡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걸 다 새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아직까지도 남아있겠어요. 그쵸? 자, 청동기 시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기는 2000년 전이고요. 청동기 시대 하면 제일 먼저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시기는 2000년경, 그리고 도구는 청동기는 제사 지내거나 지배계급 무기 장신구로만 쓰였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더 발달한 석기를 사용했다. 반달 모양 돌칼, 이거 돌칼이니까 석기시대겠네? 아니에요. 반달 돌칼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어요. 돌에 구멍 뚫는 거 그런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벼농사 시작했어요. 반달 돌칼로 곡식을 수확했고 민무늬 토기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했어요. 집은 네모 모양 또는 동그란 모양 움집,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거 중요하고요. 대표 유적지는 부여 송국리 유적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잠깐 정리할게요. 청동기 시대는 농사 기술이 발달을 해서 곡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 나뉘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무덤이죠. 괴어 있는 돌이라는 뜻의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큰 힘을 가진 지배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싸우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힘이 센 마을이 생기고 마을과 마을이 뭉쳐진 집단이 생기면서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급이 발생을 해야 국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선사시대 통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구석기 도구,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중에 이 청동검 중에서도 보통은 이렇게 일자 청동검이 많은데 한반도 지역에는 비파 모양 이런 요렇게 생긴 악기를 닮은 이런 청동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도 전 세계적으로 요쪽 지역에서만 요런 모양 청동검이 나온다고 해요. 자, 집은 동굴 바위에 살았어요. 움집에 살았어요.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집 모양은 움집이라고도 하지만 그 훨씬 더 발달한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발달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식은 사냥 채집을 통해 구했어요. 밭농사 지었어요. 여기는 벼농사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썼어요? 불을 사용했고 빗살무늬 토기를 썼고 민무늬 토기를 썼습니다. 됐죠?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요. 고조선은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처음 나타난 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는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시기 언제부터? 기원전 2333년. 네. 그래서 지금이 2022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서기잖아요, 서기. 그거보다 단군이 만든 이 고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2022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단기라고 부르는 그 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시조는 누가 세웠어요? 이거예요. 네. 고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단군 왕검이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세웠어요. 여기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고려 충렬왕의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은 고조선이 단군 왕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게 나옵니다. 자, 고조선을 세울 때 어떤 이념으로 세웠냐 하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해요. 어디예요? 네, 아사달이라는 곳에서 이 고조선을 세웠는데 아사달은 지금은 북한 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고조선에는 법도 있었어요. 진짜 국가였죠. 그죠? 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국가잖아요. 자,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8개가 다 전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전해옵니다. 요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죄를 벗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라는 법이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죠.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 남 다치게 하면 곡식 많이 내. 도둑질해? 그러면 저 집에 가서 노비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법이 있었던 나라였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의 건국신화 한번 볼까요?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이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제목 뭐라고요? 네, 삼국유사. 요것도 꼭 기억하세요.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던 환인의 아들 환웅은 하늘에서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왔다. 환웅은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이를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 곰은 잘 참아내어 37일, 21일 만에 여인이 되었고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아사다를 도읍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이렇게 그 고조선의 건국, 나라를 세운 일과 관계된 신화가 이 책에 삼국유사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고조선 건국 신화에 담긴 의미 한번 보면은요.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 농경 사회였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같이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구름이 생겨야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서는 비와 바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고조선 건국 신화에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한 농경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집단을 수용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왔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는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집단을 수용하는 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웅녀하고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곰을 숭배하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나가요. 난 못 살겠다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이라면 호랑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곰을 숭배하는 민족이라서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하느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하지 않을까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네, 당군왕검이에요. 그리고 당군은 제사장,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군은 제사장과 왕검, 정치 지배자, 단군 왕검이 라고 하면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언제 세워졌어요? 기원전 2333년 2333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리고 도읍지는 아사달이다. 건국이념, 홍익인간 뭐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고 이 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그리고 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기억할게요.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네. 네 글자, 단군, 왕검. 네, 제사장이 단군, 왕검이 정치 지배자. 언제? 2333. 그리고 어디? 아사달. 건국이념, 홍익인간 무슨 뜻이에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고조선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만이산 참성단이라고 해서 여기 고조선 시대에 제사를 지내던 유적지입니다.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유물 볼게요. 고조선 시대에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 다리가 조금 높은 요런 게 북방식 고인돌인데요. 요런 게 많이 나왔고요. 고인돌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요 칼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서 그냥 일자로 쭉 뻗어진 동검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했다 해서 손잡이가 달린 그런 민무늬 토기를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 북쪽 지역 고조선 지대에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팔조법 굉장히 엄격했다 선생님 얘기했죠. 사람 죽이면 사형, 사회 질서가 매우 엄격했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아야 돼 했으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는다 했으니까 뭐죠? 네, 개인의 재산, 내 거, 네 거가 있어야 도둑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 인정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노비가 된다 했으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8개 중에 3개가 남았지만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청동기 시작과 함께 고조선까지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았는데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 보면서 이 부분 내용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분 자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야, 한이재미에서 나 그거 역사 봤는데 너 이거 아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와, 한국사 잘한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도 공부도 더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해보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